가난은 참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 시절 우리도 그랬죠.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버텼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녀 리엔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입고 산업부 장관 앞에 서는 날이 오더군요. 누가 그랬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힘이 아니라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가난했던 한 아이가 기술과 신뢰, 그리고 사람을 통해 어떻게 나라를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따뜻하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응우엔 리엔입니다. 하노이 외곽 빈민촌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제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채소를 떼어오고 해가 질 때까지 길가에 앉아 파셨어요. 손등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파도 절대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죠. 저와 두 동생을 키우셔야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가겠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매달 받는 급여는 고작 200만 동,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집세를 내고 동생들 학기를 대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컴퓨터 학원에서 빌린 책으로 엑셀을 독학했습니다. 도서관에서 CAD 프로그램도 배웠죠. 언젠가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파란색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어요. 삼성 하노이 R&D 센터 인턴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밤새워서 지원서를 썼습니다. 정보기술 전공도 아니었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독학으로 익힌 엑셀과 CAD 실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포트폴리오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품질 관리 경험도 함께 적었죠.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핸드폰만 쳐다보며 연락이 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일까 싶었거든요. 면접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반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리에나,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의 희망이니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있었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과연 제가 여기서 경쟁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국인 면접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눌하지만 따뜻한 베트남어로 말씀하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니 정말 관심 있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엑셀 차트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진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면접이 끝날 무렵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리엔 씨, 저희는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학벌이나 전공보다는 열정과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회사가 정말 있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 뒤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빈민촌에서 자란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가 삼성에 합격했다니요. 어머니께 소식을 전해드리니 어머니도 저와 함께 우셨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삼성전자 북린 공장에 섰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고 사원증을 목에 걸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떨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이 큰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베트남어로 첫 출근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라고 대답하니 환하게 웃으시며 화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장에 들어가니 저처럼 새로 들어온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그때 한국인 팀장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재민입니다. 저는 베트남어를 배운 지 1년 되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정재민 팀장님은 저희에게 삼성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회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장하는 것이 삼성의 목표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첫 업무 배치를 받을 때 저는 품질 관리팀에 배정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엔 씨, 경험이 있으시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삼성의 품질 관리가 알던 것과 차원이 달랐어요. 모든 공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품질 지표들이 표시되고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바로 알람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엑셀은 할 줄 알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선배 직원 응우엔 투원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리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해. 나도 그랬어. 하지만 삼성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여. 투원 선배는 저보다 3년 먼저 입사했는데 지금은 팀 리더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해.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조금씩 업무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 방법, 보고서 작성법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숙사에서 업무 매뉴얼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정재민 팀장님은 저를 각별히 챙겨주셨습니다. 리엔 씨, 어려운 점은 없나요? 베트남어로 설명해 드릴까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은 저희를 위해 베트남어를 배우고 계셨거든요. 어느 날 품질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불량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었지만 며칠 더 관찰해 보니 확실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정재민 팀장님께 보고했어요. 팀장님,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불량률이 0.2% 정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화면을 보시더니 놀라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그렇네요. 좋은 발견입니다. 리엔 씨, 그렇게 원인을 찾아보니 오후 시간대에 작업자들이 피로해져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후 휴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엔 씨 덕분에 큰 문제를 예방했어요. 이런 게 바로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거였죠. 정재민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리엔 씨,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요. 그때 팀장님이 베트남어로 한 마디 더 하셨어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정식 직원 됐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리에나,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빈민촌에서 자란 제가 이런 큰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삼성에서의 첫 달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배운 게 아니라 꿈을 키우는 법을 배웠어요. 여기서는 출신이나 학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재민 팀장님 같은 분들이 저희를 진심으로 배려해 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베트남어를 배워서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느꼈어요. 정식 직원이 된 지 2달째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탄소 중립 추진팀을 새로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탄소 중립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환경과 관련된 일이겠거니 생각했죠. 정재민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리엔 씨,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실 생각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품질 관리 업무에 겨우 적응했는데 또 새로운 일을 맡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리엔 씨는 데이터를 보는 눈이 좋아요. 환경 분야에서도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 추진팀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파란 하늘 아래 반짝이는 패널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패널들이 우리 공장 전력의 30%를 담당합니다라고 환경팀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일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빈민촌에서 자란 제가 이제는 지구를 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환경 교육을 받으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기후변화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 해수면 상승으로 메콩강 델타 지역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 제가 살던 하노이 외곽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파시는 시장 근처도 홍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공장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체 삼성 사업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첫 번째 임무는 공장 내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각 라인별로 전력 소모량을 체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품질 관리에서 배운 데이터 분석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몇 주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일부 장비들이 불필요하게 전력을 소모하고 있었어요.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절약 효과가 있을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환경팀에 제출했습니다. 야간 대기 전력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와 개선 방안을 담았어요. 며칠 후 환경팀 이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리엔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걸 실제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공장에서 실행될 거라니요. 대기 전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한 달 만에 전력 사용량이 5%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큰 공장에서는 엄청난 절약이었어요.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리엔 씨 덕분에 연간 5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지구를 보호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빈민촌에서 자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환경을 지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니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 재활용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 방법 등 집에 가서 어머니께도 알려드렸어요. 엄마, 플라스틱 분리수거 꼭 해주세요. 지구를 위해서예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리엔이가 이제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 베트남 탄소 제로 챌린지라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내 모든 삼성 사업장이 참여하는 대규모 환경 캠페인이었어요. 놀랍게도 저에게 팀장 역할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제가 팀장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환경팀 이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이엔 씨는 데이터 분석 능력도 뛰어나고 현장 경험도 있어요. 무엇보다 열정이 대단하죠. 베트남 탄소 제로 챌린지 팀을 꾸려나가면서 저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온 동료들과 협업하는 법,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 그리고 팀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법까지요. 챌린지의 첫 번째 목표는 전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10%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공장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했어요. 정말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동안 베트남 전역의 삼성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호치민, 다낭, 하이퐁까지 각 지역마다 다른 환경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현장에서 직원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호치민 사업장에서 만난 선배 직원이었어요. 입사 10년 차인 팜 투원 선배였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우리 아이들이 살 지구를 지키는 일이야.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책임감이 생겼어요. 이 일이 단순히 회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베트남의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3개월간의 노력 끝에 베트남 탄소 제로 챌린지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목표했던 에너지 효율 10% 개선을 달성했고 연간 2,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두었어요. 회사에서는 이 성과를 인정받아 저희 팀이 사내 우수 프로젝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대표로 소감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떨렸지만 자신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빈민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지구를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지구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엄마, 저 상 받았어요. 환경을 지키는 일로요.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며 우셨어요. 리에나,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삼성에서의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사내 식당에서 베트남 전통의 날을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베트남 음식의 날을 만든다니요. 정재민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엔 씨, 이번 베트남 전통의 날 기획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베트남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사실 저는 요리에 대해 잘 아는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만 먹어왔거든요. 하지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획회의에 참석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베트남 음식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쌀국수의 육수는 어떻게 우려내나요? 반미에 들어가는 채소는 어떤 종류인가요? 이런 세세한 질문들까지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급식팀 이영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트남 직원들이 고향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직원들도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배려심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베트남 전통의 날 준비를 위해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회사에서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데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리에나, 정말 좋은 회사구나. 쌀국수하고 반미, 그리고 짜조도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를 급식팀에 전달했어요.
특히 쌀국수 육수 끓이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소뼈를 12시간 이상 우려야 진짜 맛이 나와요. 그리고 계피, 팔각, 생강을 넣어야 하고요. 이영희 과장님이 열심히 메모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베트남 전통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과연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을 좋아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베트남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맛이 나올까도 걱정이었어요. 당일 아침, 식당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입구에 베트남 국기와 함께 베트남 전통의 날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식당 안에는 베트남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벽에는 베트남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쌀국수, 반미, 짜조, 고이꾸언, 심지어 채까지 있었습니다. 급식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게 느껴졌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진 음식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직원들이 몰려왔어요. 한국 직원들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베트남 음식을 맛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거예요. 이 쌀국수 정말 진짜 같아요. 반미 너무 맛있다. 이런 칭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베트남 직원들은 더욱 감격했죠. 고향 음식을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준 회사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회사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직원 대표로 제가 연설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이라 당황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식당에 모인 모든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직원들과 베트남 직원들이 함께 앉아서 베트남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 리엔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하노이 외곽 빈민촌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파신 채소로 끼니를 해결하며 살았어요. 그런 제게 삼성은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가족입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삼성은 우리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 같은 회사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온 동료들이 우리 음식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신 것,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고요. 오늘 저는 삼성이 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직원들도 베트남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라는 걸 느꼈거든요. 연설이 끝나고 정재민 팀장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엔 씨,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저도 베트남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리엔 씨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감격했어요. 제 어머니까지 생각해 주시다니요. 베트남 전통의 날은 그 후로도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되었어요. 메뉴도 점점 다양해졌고 베트남 직원들이 직접 요리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직원들도 베트남 음식에 점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김민수 대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리엔 씨 덕분에 베트남 음식의 매력을 알게 됐어요. 이번 휴가 때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한국과 베트남 직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몇 달 후에는 한국 전통의 날도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한국 직원들이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셨죠. 저희 베트남 직원들도 한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회사는 단순히 여러 나라의 사업장을 두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회사라는 것을요. 삼성이 바로 그런 회사였어요. 베트남 전통의 날을 통해 저는 또 다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일만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작은 다리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느낀 건 음식이 가진 특별한 힘이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쌀국수 한 그릇, 반미 한 조각이 저희에게 준 감동은 정말 컸습니다. 입사 2년 차가 되던 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삼성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걱정되는 건 우리와 함께 일하는 협력사들이었어요. 특히 하노이 외곽에 있는 빈푹정밀이라는 중소기업이 큰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였는데 코로나 이후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이 늦어져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어요. 직원 200여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정재민 팀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빈푹정밀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온 동반자였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면 어떨까요? 통역도 필요할 것 같고 현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두려웠어요. 제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리엔 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저는 삼성 기술지원팀과 함께 빈푹정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빈푹정밀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공장 내부가 예전 제가 일했던 곳과 비슷했거든요. 수동으로 작업하는 부분이 많았고 데이터 관리도 종이로 하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대표이사 응우엔 반뚜언 사장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절망적인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삼성과 10년째 함께 일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깊은 한숨이 느껴졌어요. 함께 온 삼성 기술팀 김성호 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통역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중요한 비즈니스 통역을 맡게 된 거였어요. 며칠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직원들과 인터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생산팀 팀장 레티 호아 님과의 대화였어요. 저희도 발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분의 걱정을 김성호 차장님께 전달하니 차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 본사에서 특별 지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빈푹정밀에 AI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을 무료로 도입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간 전담 기술팀이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현장 코디네이터로 선발되었어요. 매일 빈푹정밀에 나가서 기술팀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스템 도입 첫날, 현지 직원들의 표정이 정말 다양했어요. 호기심 가득한 사람도 있었고,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한 명씩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삼성 시스템이 어려웠거든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50대 베테랑 기술자 판반 둥님이었어요. 30년간 수동으로 작업해온 분이라 컴퓨터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둑 아저씨, 이 시스템은
아저씨의 경험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30년간 쌓은 노하우를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설득하니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오히려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거예요. 불량률도 크게 줄어들었고 작업 시간도 단축되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 3개월 후 중간 점검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산성이 120% 증가한 거였어요. 응웬 반뚜원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ENC, 삼성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어요.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20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이 달려 있었거든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무렵 빈푹 정밀해서 감사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참석해서 저희 삼성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특히 팜 반둑 아저씨가 제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ENC, 처음에는 젊은 아가씨가 뭘 알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끈기 있게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나 경험의 차이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또 다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몇 개월 후 빈푹 정밀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스마트 공장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삼성과의 계약도 확대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된 거죠. 정재민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ENC,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찾은 제 역할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거든요. 2024년 가을, 삼성 베트남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연례 CSR 데이였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어요. 베트남 산업부 장관님까지 참석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행사 준비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ENC, 이번 행사에서 통역 및 진행 보조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떨렸어요. 장관님이 오시는 공식 행사에서 통역을 한다니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회는 기회였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발휘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행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이번 CSR 데이의 하이라이트는 장애인 보조기구 전달식이었어요. 삼성이 베트남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최신 보조기구들을 기증하는 행사였습니다. 휠체어, 보행 보조기, 시각 장애인용 음성 안내 장치까지 정말 다양한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행사 전날, 저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기증할 보조기구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고 수혜자분들이 앉을 자리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일찍 도착해서 최종 준비를 마쳤어요. 수혜자분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표정에서 기대감과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응우엔 T란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음성 안내 장치를 받게 된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하고 계셨거든요. 오전 10시, 드디어 베트남 산업부 팜 홍하 장관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이 정말 위험 있어 보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마음을 다잡고 영접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 베트남 최재용 대표님이 장관님을 맞이하시며 인사를 나누셨어요. 제가 통역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떨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고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었어요. 장관님, 삼성 베트남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삼성이 베트남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최재용 대표님의 말씀을 베트남어로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팜홍하 장관님도 따뜻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말씀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삼성 베트남의 CSR 활동 전반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통역하면서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제가 참여했던 탄소 중립 프로젝트와 협력사, 지원 사례가 소개될 때는 더욱 뿌듯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받는다니요. 장관님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장애인 보조기구 전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혜자분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라와서 보조기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특히 응웬 티란 할머니가 음성 안내 장치를 받으시며 울음을 터뜨리시는 모습에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세상이 저에게 말을 걸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삼성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장관님께 통역해드리는데 목이 메어서 힘들었어요. 장관님도 깊이 감동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삼성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런 기업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관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통역을 담당해 주신 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랐어요. 장관님이 저를 개별적으로 부르신다니요. 긴장하며 장관님 앞에 섰습니다. 장관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통역을 정말 잘해주셨네요. 그런데 단순히 통역만 한 게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어요. 삼성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장관님, 저는 입사한 지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품질관리팀에서 지금은 환경 분야와 협력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니 장관님이 더욱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간단히 말해볼 수 있나요? 장관님의 질문에 저는 그동안의 경험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탄소 중립 프로젝트, 협력사 지원, 베트남 전통의 날 등등.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해오셨네요. 특히 협력사 지원 사례는 인상적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죠. 그리고 잠시 후 장관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삼성에 있다는 게 우리 베트남의 행운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베트남의 장관님이 저 같은 평범한 직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니요. 꿈만 같았습니다. 장관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인재들이 베트남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구나. 빈민촌에서 자란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동안 치열하게 노력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혼자 조용한 곳에서 그날을 되돌아봤어요. 아침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찼더라고요. 특히 장관님의 그 말씀은 제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베트남 장관님이 저를 베트남의 행운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흐느끼시며 말씀하셨어요. 리에나,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울었어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해준 삼성에게, 그리고 항상 믿어준 어머니에게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고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가 되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게 바로 제가 삼성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CSR 데이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정재민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이셔서 좋은 소식이 있나 싶었죠. 리엔 씨,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삼성 베트남에서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한국 본사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개월간 수원 본사에서 연수를 받는 건데 지원해 보시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 본사 연수라니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제가 지원할 수 있나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리엔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탄소 중립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협력사 지원도 성공적으로 해냈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추천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습니다. 서류 심사, 면접,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안 발표까지. 베트남 전체 삼성 임직원 중에서 단 5명만 선발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 기획안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베트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베트남 전 지역 탄소 중립 캠페인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획안을 작성하기로 했어요. 밤마다 기숙사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맞춤화할 것인지 고민했어요. 때로는 새벽 3시까지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기획안을 완성하고 나서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투원 선배가 말씀해 주셨어요. 리엔,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계획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드디어 발표 날이 왔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최종 발표회에는 베트남 전체 지역에서 온 지원자들이 모였어요. 모두 뛰어난 분들이라 정말 떨렸습니다. 제가 과연 이분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떠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 리엔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주제는 베트남 전 지역 탄소 중립 캠페인 확산 방안입니다.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제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계획이 아니라 베트남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제안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일이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베트남의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인가요? 각 지역별 맞춤화 방안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한국 본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탄소 중립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노하우를 배워서 베트남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축하합니다, 리엔 씨. 한국 본사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연수 출발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도 처음이고 한국어도 서툰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정재민 팀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리엔 씨는 어디를 가도 잘 적응할 거예요.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확신해요. 출발 전날 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투원 선배가 말씀해 주셨어요.
리엔,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와. 그리고 우리가 못다 한 꿈들도 함께 가져가. 그런 따뜻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 공항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에나, 건강하게 다녀와. 그리고 많이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큰 기회를 얻었어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까지 함께 이뤄보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서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삼성의 심장부인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6개월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을 거라고 말이에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베트남으로 가져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삼성 수원 본사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했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수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삼성 스마트 팩토리를 견학한 날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보면서 이런 기술을 베트남에도 도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제 미션이 되었죠. 연수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6개월 동안 배운 것들을 이제 베트남에서 꽃 피워야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꼈고요.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가족들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리에나, 더 당당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거든요. 회사에 복귀한 첫날, 정재민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리엔 씨, 어떠셨어요? 많이 배우고 오셨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어요. 삼성 스마트 팩토리 교육센터인데 리엔 씨가 정식 강사로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강사가 된다니요. 팀장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리엔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현장 경험도 있고 한국 본사 연수도 받았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교육센터는 베트남 전역의 삼성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었어요. 품질 관리, 공정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된 거였죠.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였어요. 첫 번째 교육생들을 만난 날이 기억나요. 다낭, 호치민, 하이퐁에서 온 30여 명의 직원들이었어요. 모두 저처럼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었죠. 처음에는 떨렸지만 그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 리엔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이고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그렇게 첫 인사를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교육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로 구성했어요. 빈푹 정밀에서의 스마트 공장 도입 과정,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실제 성과, 한국 본사에서 배운 최신 기술들까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채웠습니다. 특히 강조한 건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구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교육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호치민에서 온 레반 투원님이 질문하셨어요. 리엔 강사님,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빈민촌에서 자란 고등학교 졸업생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삼성에서 기회를 주고 제가 노력했더니 지금 여기 서 있게 됐어요.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첫 번째 교육 과정을 진행했어요. 수료식 날 교육생들이 준비해온 감사 인사를 받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투원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엔 강사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방향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육했던 회사들에서 하나둘씩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곳, 품질 불량률이 크게 줄었다는 곳, 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곳까지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투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엔 강사님, 저희 회사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수 스마트 팩토리 인증을 받았어요. 모두 강사님 덕분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가르친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지금 저는 매주 새로운 교육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베트남 전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교육했던 분 중 한 명이 이제는 자기 회사에서 교육 담당자가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심은 씨앗이 다시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였어요. 최근에 회사에서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자는 거였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가끔은 자신감이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 용기를 냅니다. 빈민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큰 꿈을 꾸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교육생들 앞에 섰습니다. 30여 명의 진지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 리엔입니다. 저는 삼성에 다니는 한 명의 직원이자 베트남의 미래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회사는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빈민촌에서 자란 저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교육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몇 년 전 제가 삼성 면접장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구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오늘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엄마, 오늘도 30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줬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리에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구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돕고 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게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일도 저는 삼성 스마트 팩토리 교육센터에 출근할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씨앗들이 베트남 전체에, 나아가 동남아시아 전체에 희망의 숲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리엔이 베트남에서 삼성과 함께 더욱 성장하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